안녕하세요. 퓨어링 더 코드 대표 권혜민입니다. 제가 요 며칠 동안 그 인스타그램에 브이로그를 올렸었어요. 특별한 건 아니었고, 그냥 저는 이 이탈리아라는 나라에서 멀리 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다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뭐 이런 것도 보여주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아이가 하는 치료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은 뭐 어떤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그걸 보여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한두 개를 찍어봤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재미있고, 그리고 이거를 보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처음 봤어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연락도 주시고, 그래서 저도 조금 더 자주 소통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오늘부터 이제 생각을 했던 게, 남편이 예전부터 얘기를 했었어요. 많은 사람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너의 시간은 이제 한정적이니 아무래도 이렇게 비디오를 찍거나, 아니면은 한 번에 노력을 해서 이걸 많은 사람들이 계속 돌려서 보거나, 아니면은 반복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방법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제일 먼저 생각났던 거는 이제 동영상을 촬영하는 거였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뭐 시작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 했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제가 브이로그로 이렇게 재미있게 일상을 지내는 걸 보더니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건 어때? 이래서 그래? 그럴까? 그러면은 뭐 어렵고 뭐 이런 거 아니고 좀 쉽고 간단하게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일 처음으로 어떤 이야기를 해드릴까 하다가, 큐어링 더 코어스가 생겨나게 된 이제 면역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해요. 사실 저는 아토피 아이를 가졌던 엄마입니다. 지금은 다 나았으니까 이제 과거형이 되었죠. 처음에 저희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저희 아이는 41주였고 41주 동안 뱃속에 있었고 자연분만을 했고, 무통주사로 이제 주사는 맞지 않았고, 그리고 뭐 특별히 임신 기간이 힘들거나 뭐 이러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아이가 주수보다 한 주 작다는 이유로 이제 수많은 검사들을 했었죠. 병원에서도 빨리 출산을 앞당겨서 이렇게 이제 제왕절개를 하는 게 좋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와 저의 남편의 생각은 엄마 뱃속에서 일주일 더 있는 게, 인큐베이터 한 달이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러면 조금 더 아이가 스스로 나오기를 원할 때까지 기다려주자라고 생각해서 이제 기다려서 자연 출산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출산하고 나서 아이는 건강했어요. 3.054 뭐 이 정도 킬로그램에, 몸 이제 키도 50cm, 아주 정상적으로 태어났고 아주 피부도 깨끗하고 좋았었어요. 네, 아토피가 시작된 건 약 출생 후 2개월이 지났을 때였어요. 이제 60일쯤 되었을 때였는데, 이제 남편은 미국으로 출장을 갔고 이제 열흘 정도, 저는 이제 한동안 이제 시댁에서 아이와 함께 지낼 때였습니다. 그런데 아이 피부가 이제 갑자기 얼굴 있는 부위에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모든 엄마들이 그렇겠지만 두렵습니다. 내 아이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피부가 왜 이럴까? 저는 그리고 이탈리아에 온 지 몇 년 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질환에 관련된 용어 이탈리아를 전혀 모를 때였어요. 그래서 가장 무서워서 약국에 달려가서 아이에게 가장 바를 수 있는 순한 이제 화학 제품이 들어있지 않은 크림을 이제 처방을 받아서 이제 바르기 시작했죠. 크림을 발랐을 때는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대로 사라질 줄 알았었어요. 한 열흘쯤 지나니까 반복되고 증상은 점점 좀 심해졌고 부위도 넓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희 아이는 이제 전신의 아토피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저희 남편과 저는 뭐 소아과도 가고 대학병원에 가서 알레르기 검사도 하고 정말 많은 병원을 다녔던 것 같아요. 저희는 아이를 데리고 소금방 치료도 다녔었고, 이렇게 이제 전파 치료 뭐 이런 것도 알아봤었고, 그러니까 돈은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도 할 수 있는 모든 치료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두고 이제 오픈한 상태에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알아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구 하나 이제 명확한 답변을 주지를 않더라고요. 아이가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뭐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 나을 수는 있는 건지, 그 누구도 대답을 주지를 않았었어요. 그때 저랑 저희 남편은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이제 완모 상태였고 이제 계속 모유를 주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제 먹는 걸 제한하다 보니까 저도 살이 점점 빠지고 점점 힘들어졌고, 정말 그때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추억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에 관련된 것도 모두 이제 제 블로그에 적어 놓았고, 이 블로그 첫 글을 시작으로 저희 큐어링 더 코어스가 생겨났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저는 이 병원을 미리 알고 있었어요. 이제 저희 남편이 함께 일하는 동료가 있습니다. 그 동료 아이가 아파서 이제 치료를 받은 곳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잡지나 TV 아니면은 뭐 인터넷에서도 여러 번 접했었고, 사람들을 건너 이야기를 하다 보면 늘 끝에는 이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병원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는데 어, 더 과거로 흘러가게 됩니다. 저는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이탈리아에서 거주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다민이를 임신하기 전인 거죠, 저희 아들. 저는 늘 몸이 안 좋았었어요. 네. 개인적인 이야기는 하지만 굉장히 말랐고, 그리고 이제 소화도 잘 못 시켰고,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었고, 잠을 너무너무 많이 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체력은 바닥이었고, 늘 피곤했고, 위염과 장 트러블 달고 살았고, 그러니까 저는 늘 몸이 안 좋았었는데, 한국 대학병원에서도 검사를 했을 때 언제나 정상이라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전혀 뭐 몸무게 조금 미달 정도, 문제가 없다, 건강하다. 근데 저는 늘 몸이 안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해서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알아봤다가 남편에게 여기 가서 한번 검사를 받아보지 않을래? 라는 이제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 동시에 가서 먼저 검사를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운동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저희 남편은 전에는 농구선수였었어요. 그래서 늘 이제 음식도 케어를 많이 하는 편이고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검사를 하고 나니까 확실히 더 건강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의 몸이 70대 노인 수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다 이제 수치가 정상 범위는 검은색, 이제 조금 정상을 벗어난 건 푸른색, 그리고 많이 벗어나면 붉은색인데 저는 붉은 수치가 정말 많았고 문제가 많은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너무 놀랍다. 제가 여기서 줄리아라는 이름을 사용하는데 줄리아는 몸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정말 케어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많은 양의 비타민과 극단적인 식단을 받았습니다. 이제 10개월 정도 먹으면 몸이 많이 좋아질 거라고 하셨어요, 선생님께서. 그랬는데 정말 실제로 10개월 뒤에 임신이 됐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 환자들한테도 이 케이스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때는 이 병원에 대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뭐 아이가 생기는 이유는 다양하니까. 예. 하지만 몸이 좋아진 걸 느꼈던 건 확실했어요. 이제 화장실도 잘 가게 되었고 먹는 음식에 이제 거부 반응이 없었고 제 몸도 이제 좀 튼튼해지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이제 잠을 이제 뭐 충분히 7시간만 자도 잘 잤다라고 느낄 만큼 스스로가 체력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상생활도 좀 달라지고 운동도 하게 되고 더 움직이게 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 후에도 저는 비타민을 계속 복용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복용을 하고 있고요. 그 후에 저희 아이가 태어나게 된 거고, 저희 아이가 태어나서 여기저기 병원을 다녔는데 마땅한 이제 검사 방법을 찾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와 저희 남편은 이제 이 병원에 다시 가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희 남편과 아이를 검사를 했을 때 저희 아이는 샘플을 받아서 그리스 본점으로 보냈었어요. 저희도 이제 페덱스라는 업체를 통해서 보냈었고 그 당시에 아기들은 혈액 검사를 하지 않았었어요. 지금은 혈액 검사를 저희가 할 때 그 혈액 키트가 따로 있거든요. 이렇게 카드를 받을 수 있게.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이제 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실제로 병원에 가면 피를 뽑을 수 있었지만 아이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저희 아이는 6개월 미만 아이였기 때문에 그건 하지 않았었고 소변만으로도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이제 원장 선생님께서 이제 이탈리아의 지점에 오셨을 때 저희가 그 날짜를 예약해서 방문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한 달 후에 결과가 나왔고 결과를 받고 이제 그날 아이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선생님한테. 아이가 많이 아팠어요. 예,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날 것 같은데 아이를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이제 선생님께서 아이가 너무 예쁩니다. 아이가 눈이 너무 총명하네요. 이렇게 이제 좋은 말씀을 해주시죠. 예,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병원에 들어가면 아토피를 보시잖아요. 이 선생님은 안녕 다미나 이렇게 해주시고 나는 디미트리 선생님이야. 만나서 반가워. 이렇게 아이를 정말 사람으로 대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거부터 너무 좋았었는데 제가 많이 울었어요. 예, 그날 너무 걱정이 많이 된다. 그리고 저희 아이는 사진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물이 얼굴에서부터 몸 전체에서 이제 진물이 나는 스타일 이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거의 자포자기한 상태 막 이렇게까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한테 아이를 보여서 선생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아이는 꼭 나을 수 있을 거다. 내가 도와줄 거다. 이렇게 확신을 해주셨고 그리고 지인의 지인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되게 잘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막
한국에서 구매하고 싶었던 물건이 많았습니다. 여기는 물이 좋은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엄마한테 부탁을 해서 친정 어머님한테 연수기도 좀 알아보고 있었고, 정수기도 가지고 싶었고, 편백나무통 막 이런 것도 알아보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환경을 아이한테 좀 적응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막 정수기도 알아보고 막 이럴 때였으니까 이제 지출이 많겠거니 이렇게 남편도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선생님한테 이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선생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환경을 아이한테 적응시키면 안 되고 이제 아이가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건강한 상태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이를 좀 평범하게 키우라고. 그래서 그때 검사 결과에서 이제 나왔지만 저희 아이는 모든 걸 소독해서 이제 먹이고 이제 씻기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소독하지 말고 이제 아이가 좀 편안하고 자유롭게 지낼 수 있도록 이제 밖에서 흙도 만지게 하고 장난감도 소독하지 말고, 그리고 젖병이나 뭐 이렇게 아이가 쓰는 식기 같은 것도 소독해 쓰지 말고 그냥 평범하게 키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몸에 바르는 것도 좋은 거 필요 없고 그냥 천연으로 된 거면 좋으니까 뭐 크림이나 로션 이런 거 제한 없이 사용해도 된다고 하셨었고, 그래서 저는 좀 그때부터 아이를 편하게 키우게 된 거예요. 네. 그때 이후로 비타민 복용이 시작되었고, 저희 아이도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악화와 호전이 엄청나게 심했었어요. 하지만 저희는 딱 한 번 스테로이드를 발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스테로이드를 바르고 호전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완전히 더 많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랑 그 상태를 보고 역시 스테로이드는 우리에게 답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바르고 죄책감이 드는 것보단 우리한테는 다른 선택이 필요한 것 같으니 이 치료를 계속 밀고 나가자라고 해서 치료를 하면서도 다른 치료들을 많이 알아보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 치료는 바탕으로 깔고 갔습니다. 저희는 네. 이제 밀고 나갔죠. 네. 그렇게 10개월이 지났어요. 10개월이 지났는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도 10개월이 지나면 몸이 많이 건강해진다, 좋아진다고 하시니까 10개월을 기다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이는 정말 많이 아팠습니다. 예. 증상이 기복이 너무 심한 거예요. 좋아졌을 때 너무 좋아지고 안 좋았을 때 또 너무 안 좋아지고, 10개월까지 했는데도 이렇게 안 좋아지면 정말 환경을 바꿔줘야 되는 건 아닐까, 치료 방법이 잘못된 건 아닐까, 저희도 많이 고민을 했다가 저희 남편이랑 저랑 이제 어느 날은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예. 그리고 그날 밤에 제가 일기를 쓴 것도 지금 간직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뭐 도대체 뭐가 맞는지 모르겠다, 뭐 산으로 이사를 갈까 바다로 이사를 갈까, 너무 힘들다, 너무 지친다, 그래도 힘내야지 우리는 부모니까, 뭐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남편이랑 오랜 고민을 한 끝에 저희는 이제 2차 검사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2차 검사는 저희한테 지금 보면 거의 신의 한 수였어요. 네. 고민을 많이 하기는 했으나 중요한 지출이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고, 2차 검사를 하고 나서 아이가 처음으로 전신에서 아토피가 사라지는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타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반복을 2차례 하고 나서부터 단 한 번도 이제 아토피가 올라오지 않았어요. 저는 그걸 보고 스테로이드 쓰지 않았고 다른 환경적인 요인을 병행한 것도 아니었고, 우리 아이가 가졌던 오로지 변화는 비타민과 식단뿐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치료에 대한 강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후에 블로그에 글을 쓴 거예요. 네. 한국에는 아토피 아이들이 많은데 유럽에도 많거든요. 유럽에는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클리닉이 있잖아요. 지점마다 있단 말이에요. 지역마다. 근데 한국에는 이 치료를 그 누구도 알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제 블로그에 썼습니다. 아토피 아이를 가진 엄마 아빠들한테 희망이 되어드리고 싶었어요. 네. 날 수 있는 방법이 어딘가에 있으니까, 고칠 수 있으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시라고, 네. 힘내시라고 라고 글을 적었었습니다. 그 후에 그걸 바탕으로 이제 저희 이제 큐어링 더 코어즈가 생기게 된 거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